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매주 하나씩 있거든. 매 요일별로. 예, 비정치회담. 이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은근히 시야가 좁거든. 근데 다른 얘기를 들으면 쭉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면서 상상력도 다양해져. 이렇게 다른 얘기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정치인분들이 귀를 여시면은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요. 자, 비정치회담.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EBS 퍼니 기자. SBS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왜 이를 보이지? SBS구나. SBS 응진에서 방송국 SBS 이름을 퍼니 기자가 이가 앞으로 왔어. 왜 강제 이직을 시키고 그러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SBS 퍼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뻔뻔한 뉴스를 뻔한 뉴스로 만드는 기자. 네, 펀이. 네. 뻔한 기자.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어느 나라 출신이죠? 미국 아닙니까? 남아공 출신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남아공 몰랐습니다. 출신인데 책을 읽다 읽을 책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읽은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인가요? 읽다. 예? 성경인가요? 아니요, 만화책. 그래서 웬만한 책은 다 읽으셨다는 웬만한 책은 다 뉘앙스가 읽고. 지금 예. 은근히. 앨런 머스크가 호도 이제 천재니까 쫙 그 만화책을 많이 읽어갖고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상상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만화로부터 만화가, 상상력.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정치회담도 네. 가끔씩 해줘야지 정치적 상상력. 정치인들의 상상력이 충분하잖아요. 네.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죠. 그렇죠. 정치인들의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방금 전에 네. 여야가 박터지게 싸웠거든요. 들었어요. 아, 난리 네, 났다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게 상상력 있는 분들은 여유 있게 싸워요. 그래서 비정치회담 그렇게 중요하다. 저희는 평화롭죠? 예. 시작하자마자 깔때기가 잠시 시작이 자, 돼가지고. 하재근 평론가님 예. 첫 번째 뉴스. 뉴스는 뭐냐면 연예인들은 예. 얼마나 벌까? 많이 벌지 않아요? 많이 벌죠. 예, 요즘엔 특히 더 많이 벌게 됐는데 신한류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여기서 허점이 있겠구나. 뭐냐면 우리가 보는 연예인들은 톱스타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벌지 못하는 연예인들 얘기하려고 그러죠. 연예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스타도 있고 스타가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해마다 국정감사하고 이럴 때 되면 예.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민주당 박광원 의원 쪽에서 국세청 자료를 지금 공개를 한 거죠. 어머머머. 2016 연예인 수입 현황. 어머. 예, 그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가요계 같은 경우에 예. 상위 1% 평균 42억 6천. 그리고 10% 평균이 7억 3천. 그런데 하위 90% 예. 평균은 연 평균입니다. 1년 소득 870만 원. 그럼 한 달로 따지면은요,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 이게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70만 원이요, 이야기. 한 달.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하위 90% 이게 90%한테 하위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러니까요. 이상한데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 절대 아니, 다수는 한 달에 670만 원이면요. 네. 최저 생계비를 받고 하루 6시간 파트를 한 것보다도 적게 받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와 90%의 소득 차가 490배다. 우와.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1대 99의 사회가 여기였었네. 맞아요. 네. 근데 이 명단 중에 네. 저 90% 들었는데 제 명단은 안 까졌죠. 이거 가수입니다. 이건 지금 가수. 네. 아니 제가 방금 전에 노래도 부른 거못 노래도 들었어요? 하세요? 아, 노래도 어제도 봉주 오늘도 봉주. 그게 앨범 내셨나요? 그게 이게 기계음을 했고 제가 제 목소리인데 네. 아닌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부른 거예요. 네. 예, 모든 이야기는 회오리처럼 지금 봉도사한테 아까는 읽다 읽을 게 없어서. 이게 너무 아니 그거 앨런 예. 머스크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읽다 읽을 게 없어서 만화책으로 너무 앨런 앨런 머스크가. 머스크가. 네. 죄송합니다. 저는 예. 봉도사님 깔때기인 줄 알았어요. 배우들도 사실 다르지가 네. 않은데요. 배우들도 수입 상위 1%와 또 하위 90%는 정말 다른데요. 먼저 하위 1%는 지난해 올린 연평균 소득이 각각 20억 8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수익의 약 47.3%가 되고요. 하지만 하위 90%는 연평균 소득이 620만 원, 더 심각하죠. 야 가수들보다 가수들은 사실 행사라도 있지만 네. 배우들은 캐스팅이 안 되면 사실상 실업자 혹은 무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은 큰 행사는 유명 가수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화의 격차가 배우보다 가수가 아하. 더 크게 나오는데 예. 사실 연예인들 요즘에 네. 연예 기사 중에서 어떤 배우나 어떤 가수가 건물 올렸다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하면은 뭐 건물 하나쯤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배우가 있는데요. 그 배우가 최근에 그 범죄와의 도시가 지금 범죄도시. 범죄도시. 범죄와의 도시가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과 범죄도시를 섞은 거예요. 네, 범죄도시. 예. 범죄도시에 마동석 씨 옆에서 출연하는 허동원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경찰 역할로 출연하는. 경찰 넣고 연기력 뛰어나던데 연기를 그분도. 정말 잘하고요. 그 배우가 연극 지금 배우 출신이에요? 연극 배우 출신이고 아. 10년 동안 이 바닥에서는 굉장히 뭐 갈고 닦은 내공 있는 실력자인데 평소에 뭐 하세요 하면은 그분은 맨날 아르바이트예요. 무슨 아르바이트 하냐면 소방 장비 이런 거 검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요. 이제 보통 때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나이도 좀 있어 보이던데. 나이는 이제 80년생이니까 35, 6. 38이요. 80 년생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숫자에 너무 약해서 제가. 80 윗세대 같은데. 네, 딱 그리고 걸렸죠. 뿐만 아니라 그 김삼순 영화 예. 김삼순에 출연했던 한 여자 연기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쁘고 화려해요. 그런데 평소에 뭐 하냐고 하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합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들어온 손님들이 어머 왜 여기 계세요? 하면 사실 그게 처음엔 너무 창피해서 그걸 이제 극복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연기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옛날에 제가 아는 배우도요. 네. 거긴 조금 나요. 네. PT 하거든요. 아. 근데 또 여성 PT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객이 떨어져요. 여성분이세요? 여자 배우인데 가슴 아프고 네. 이제 거기도 이제 PT가 뭐 퍼스널 트레이닝 맞아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구나. 예. 그거 고객 잘 만나면 청와대 들어가서 갑자기 행정관도 되고 그러는데 아주. 윤정추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네. 경우가 정말 많은 게요. 네. 사실 우리 모델들은 정말 더 열악합니다. 그래요? 네, 가수, 배우뿐만 아니라 모델들은요. 특히나 설 수 있는 무대가 정말 적고 이건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이 패션쇼는 정말 한 해에 몇 번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모델들은 사실상 굉장히 몸에 투자해야 되는 돈은 많은데 비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뭐 시즌 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배우를 선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드라마, 영화 이런 그 데 많은 나오니까. 분들 없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요즘에 하여튼 연예인 지망생이 벌써 100만 명이 넘어섰다. 어허.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요즘에 장래희망 1위가 연예인.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 지금- 요즘이 아니라 네.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배우의 90%는 연평균 소득이 620만 원. 예. 한 달에 50만 원씩 벌고 산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라든가 스타의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죠.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학원 해봤잖아요. 연기학원이요? 아니요. 그 입시학원. 입시학원 해보셨죠? 입시학원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입시학원 하다가 지금 이제 입시학원 하는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입시학원은 1, 2%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한 환상을 주면서 학원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다 1, 2%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공부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연기도 사실은 1, 2%에 자기는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면서 네. 분화방처럼 달려드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런 거죠. 그럼 달려들지 말라고 그럴 게 아니고 이게 사회적 트렌드인데 네. 나머지 90%, 99%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머지 90%를 배려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번에 범죄도시가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이른바 알바라고 할 수 있는 네. 예. 소규모 공연 보컬 트레이닝, 행사, 등등 뭐 이런 저기 등등의 뭐 카페에 가서 노래할 수도 어느 있는 정도 거고. 수입은 그리고 또 보장해 좋은 게 주죠. 가수는 나이를 먹어도 할수 행사가 있죠. 계속됩니다. 근데 배우는 배우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제한이 돼 있고 나이 먹으면 아무리 유명한 분도 주연 자리에서 밀려나는. 예. 그래서 우리 중년 분들은 허진 씨를 누구나 다 하는데 예. 뭐 그분이 만약에 가수였으면 그 중년 나이에 그 정도 인지도면 굉장히 여러 행사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버셨을 텐데 예. 허진 씨가 배우니까 작품이 안 들어오니까 그 전 국민이 다 아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반지 합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굉장히 근데 유명한 어렵게 배우 아니에요. 유명한데도 네. 불구하고 가수와 정치인의 공통점 아세요? 가수와 정치인이요? 예. 글쎄요. 아무 곳에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도요? 그럼요. 정치인도 널리고 널렸잖아요. 아무 곳에나 역할이 정치인들은 있어요. 예. 어디 뭐 감사로 갑자기 내려가고 그러지 아.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공통점이 예. 네.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그런 것 예. 같아요. 정년이 없죠. 마지막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궁금해요. 뭐죠? 입을 갖고 살아요. 아, 입. 아. 네, 맞네요. 생계수단이 입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정치인하고 연예인이 비슷하죠. 대중의 예. 관심과 굉장히 비슷해요. 인기를 먹고 사는. 예. 성향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성향이요. 네. 어쨌든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어. 약간 쇼맨십도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죠. 그렇죠. 음. 그렇죠. 저도 정치 시작을 김대중 선생님과 같이 했으니까 대중을 상대했죠. 개그맨은 안 하시는 걸로. 자, 다음 뉴스. 성추행 남자 배우 의혹 사건. 강경 네, 기자님.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아, 계속 바로 실검 사건입니다. 순위 올라왔었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성추행 남자 배우 의혹 사건 이게 영화 촬영장에서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누군지 알죠? 전 알죠. 아. 이름을 스스로 실명을 밝혀서 이제 저도 밝힐 수가 있는데 배우 조덕재 씨라고 예? 난 모르는 배우인데. 얼굴 그분이 보시면 네, 아십니다. 얼굴은 많은 곳에 조단역으로 출연했기 영화 때문에 26년 보셨죠? 그 26년? 전두환 전 그거 대통령 개봉할 때 감옥에 있었어요. 슬픈 죄송합니다. 얘기.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예. 경호실장으로 나오셨던 분이에요. 오, 네. 조덕. 조덕재 씨. 본인이 이름을 공개했어요? 네. 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실명을 공개하고 본인이 예. 나온 건데 저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2015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도 그 여자 배우도 하고 남자 배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좀 봤는데요. 아, 이분이에요? 네, 네. 맞아요. 오. 나 아는 분인데. 네?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얼굴을. 얼굴을. 네. 저 얼굴을 제가 인식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인식 가능하게 아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성추행 남자 배우가 이제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여주인공인 여배우가 있고요. 예. 이 남자 배우는 조단역의 남자 역할의 배우였습니다. 예.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나는 씬이 무슨 씬이었냐면 바로 부부 강간 씬이었어요. 어허. 그래서 콘티상을 제가 콘티를 직접 봤습니다. 콘티를 오. 봤는데 뭐 바지를 찢고 하는 굉장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바지에서 상체로 찢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슛이 들어갔는데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를 이제 거칠게 4분 동안 이어지는 그 촬영에서 거칠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강간하는 그런 모습이 담기는데 여자 배우는 원래 콘티에 있었던 대로. 원래 콘티에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아. 근데 이 여자 배우는 남자 배우가 자신의 이제 하체를 만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어허. 남자 배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데 예. 제가 이 메이킹 영상을 직접 봤거든요. 예. 메이킹 영상을 봤는데 이게 하체 부분이 나오지가 않아서 하체를 손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현장에 있어서 스태프들은 만지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 배우는 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만침을 상황입니다. 당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남자 배우가 이제 무죄를 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유죄가 나왔는데요. 뒤늦게 이게 나온 거네. 그럼 이 기사가. 이 기사가 2015년인데 벌써 이제 2년이 흐른 거죠. 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네. 와중에도 기사는 안 나왔고. 기사가 이니셜로. 2015년에 배우 김보성 씨, 예. 김보성 씨가 촬영 중에 여배우를 성추행했다고 기사가 떠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그럴 친구 아닌데. 그 남자 배우가 이제 루머였던 김보성 씨가 아닌데 김보성 그럴 사람 아니에요. 김보성 씨가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예. 기사가 뜨는 바람에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네. 김보성 씨는 법적인 대응을 했고 그 루머를 퍼뜨린 사람은 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전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경찰 붙잡혔어요?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우리 사회에서 공분이 일어나면서 아니 남자 배우가 여배우를 성추행했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공분이 일어나면서 최근까지도 남자 배우를 막 TV 뉴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거의 도덕적으로 성토하는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마침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러니까 남자 배우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나는 정말 억울하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남자 배우를 인터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2-3번 정도 2015년 이후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건 알고 그럼요. 이거 취재하려고. 네네. 근데 인터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게 약간 좀 다소 안타까웠던 거는 일단 생계가 너무 걸려 있었고 이 남자 배우는 조단역이어서 사실 너무 이제 생계가 아까 저희가 말했다시피 좀 어려운 형편이어서 조덕재 씨고 네. 배역은 조단역이고. 그러니까 조연은 조단역? 조연인데 조연 단역. 단역에 가까운 조연. 네. 그러니까 비중이 매우 미미한. 그러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요즘 그 조연들도 네. 잘하는 조연들이 거의 주연급까지 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달수 씨. 오달수 씨 천만 여정. 네. 천만 요정. 그렇다 보니 이제 예.
남자 배우랑 보통 올 때 와이프, 그러니까 부인분이 같이 오세요. 두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와이프분이 오히려 더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매니저를 고용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직접 촬영장에 다 운전을 해주고 다녔는데 그날은 경기도 이천 촬영장에서 있던 촬영이어서 본인이 그날만큼 못 갔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기네는 그 다음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의 큰 비중으로 처음으로 캐스팅이 확정돼서 굉장히 이제 우리도 이제 살림 펴고 괜찮아지겠다라고 기대하던 와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사실 자기네도 많이 억울해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떤 사람이 여주인공을 자긴 조단역이고 그런 사람을 스태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을 한다? 여성분은 여주인공이었었어요? 맞아요. 네. 그분은 아직 실명 공개가 아직 안 됐고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게 좋죠. 그렇죠. 안 되는 게 2차 피해 맞죠. 때문에 더 네. 심각해져요. 그렇게 돼서 그 여자 와이프분이 오히려 더 얼굴을 공개해야겠다고 결심한 쪽은 부인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좀 사건이 안타깝네. 매우 안타까운 이유는 이 사건이 아주 유명한 배우들의 막 그런 사건도 아닌데다가 생계가 걸려있는 두 배우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 와중에 영화에 디렉팅을 주는 감독은 사실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저희가 곽현아 씨 사건 한번 말씀드렸지만 IPTV용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가진 구조적 모순이랑도 다소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IPTV 영화가 굉장히 자극적인 촬영 장면도 있고요. 하지만 여배우들 캐스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배우들한테는 그렇게 다 고지하지 않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관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콘티를 여주인공이 못 봤을 수가 있겠다. 콘티는 봤지만 네. 그 상황에서는 이런 협의되지 않은 노출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감독은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테고. 그러니까 여배우는 그럼 독단적으로 남배우가 어떻게 내 몸 만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고. 예. 남자 배우 같은 입장에서는 감독이 짐승처럼 만지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난 디렉팅을 받고 연기만 했을 뿐인데 예를 들면 폭행 장면에서 때렸다고 그 사람이 나를 폭행죄로 신고하진 않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여자 배우도 취재했나요? 여자 배우 취재했죠. 여자 배우도 기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자 배우는 분명히 당했다. 여자 배우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예. 그 사건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내용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네. 남자 배우는 분명히 자기는 콘티에 근거해서 감독이 디렉션을 준 대로 네. 배우를 연기를 했다. 했다. 하체 손 만진 적 없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면은 4분 동안 촬영이 됐고 4분 동안 촬영이 됐습니다. 피해 여배우는 직접 나는 만졌다. 만짐을 당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우리 사회에 좀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예. 어떤 여성이 자기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 예. 우리 사회 뭐 원래 시민단체라든가 피해자 원칙이에요. 언론 매체라든가 네.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덮어놓고 그 여성의 편부터 들어주는 경향이 아니 있는데 왜냐하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일단 성추행은 여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여성 얘기를 여자도 들어야 돼요. 여자지만 일단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거죠. 피해자, 남자가 당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 객관적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사건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무려 2년을 이 조덕택 씨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면서 모든 매체에서 다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정황이 보니까 조덕택 씨는 조단역인데 어떻게 주연 여배우를 상대로 모든 스텝이 보는 앞에서 과연 무리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는가.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과도하게 비난을 했던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성찰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무슨 대중교통 버스 네. 버스인가요? 버스. 버스에서 버스. 아이만 먼저 내리고 네. 항의했는데 버스는 그냥 떠났다라고 했는데 막상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네. 약간 정리되지 않고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대중들이 먼저 흥분한 그럴 수 케이스거든요. 있어요. 이런 경우도 약간 물론 대중들에게 탓을 돌리는 건 아니지만 네. 언론에서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안 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대중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맞아요. 했고 네. 그리고 무조건 이건 피해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기본 프레임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막상 내용을 들어봤더니 가해자로 지적되었던 조덕재 씨 얘기도 무척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냥 비춰봤을 때 그분의 주장이 막 그렇게 뭔가를 은폐하거나 혹은 막 그런 거 부분은 제가 많이 못 아니 느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네. 이 연예인들 급여 문제, 네. 문제, 수입 문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분도 생계가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네, 집 팔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집 팔았고요. 네, 그 와이프분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생업에 뛰어들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캐스팅 모두 다 취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조덕재 씨가 오히려 갑질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6일에 여배우 측에서 다시 입장 발표를 한다고 네. 하고 그 여배우가요? 예, 기자회견을 26일에. 하죠. 근데 이제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아마 대리인을 통해서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26일 여배우 입장 발표 이후에 감독이 또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좀 여배우하고 감독이 쫙 나오면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요 30분 만에 찾아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차 성명서 피해가 좀- 이미 뭐 이름도 다 사실은 인터넷에는 이름도 다 나왔고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어떠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조덕재 씨의 말을 반론을 할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연예인들, 가수, 배우들 이 90% 양극화, 이 수입 문제 얘기하다가 네. 안타까운 사연까지 쭉 왔네요. 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점심 드시고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12시 5분부터는 송은희,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자, 이번 주 끝났나요? 이제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시고요. 내일은 토요일 저는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들, 땡큐! 비스코리아! 사실상 실업자 혹은 무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은 큰 행사는 유명 가수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화의 격차가 배우보다 가수가 아하. 더 크게 나오는데 예. 사실 연예인들 요즘에 네. 연예 기사 중에서 어떤 배우나 어떤 가수가 건물 올렸다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하면은 뭐 건물 하나쯤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배우가 있는데요. 그 배우가 최근에 그 범죄와의 도시가 지금 범죄도시. 범죄도시. 범죄와의 도시가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과 범죄도시를 섞은 거예요. 네, 범죄도시. 예. 범죄도시에 마동석 씨 옆에서 출연하는 허동원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경찰 역할로 출연하는. 경찰로 연기력 뛰어나던데. 연기를 그분도. 정말 잘하고요. 그 배우가 연극 지금 배우 출신이요? 연극 배우 출신이고 10년 동안 이 바닥에서는 굉장히 뭐 갈고 닦은 내공 있는 실력자인데 평소에 뭐 하세요 하면은 그분은 맨날 아르바이트예요. 무슨 아르바이트 하냐면 소방 장비 이런 거 검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요. 이제 보통 때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나이도 좀 있어 보이던데. 나이는 이제 80년생이니까 35, 6. 38이요. 80 나이로. 년이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숫자에 너무 약해서 제가. 80 윗세대 같은데. 네, 딱 그리고 걸렸죠. 뿐만 아니라 그 김삼순 영화 예. 김삼순에 출연했던 한 여자 연기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쁘고 화려해요. 그런데 평소에 뭐 하냐고 하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합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들어온 손님들이 어머 왜 여기 계세요? 하면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매주 하나씩 있거든. 매 요일별로. 예. 예. 비정치회담. 이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은근히 시야가 좁거든. 예. 근데 다른 얘기를 들으면 쭉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면서 상상력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다른 얘기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정치인분들이 귀를 여시면은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요. 자, 비정치회담.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EBS 퍼니 기자. SBS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왜 이로 보이지? SBS구나. SBS 응진에서 방송국 SBS 이름을 퍼니 기자가 이가 앞으로 왔어. 왜 강제 이직을 시키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SBS 퍼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뻔뻔한 뉴스를 뻔한 뉴스로 만드는 기자. 네, 펀니. 네. 뻔한 기자.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어느 나라 출신이죠? 미국 아닙니까? 남아공 출신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남아공 몰랐습니다. 출신인데 책을 읽다 읽을 책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읽은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인가요? 있다. 예? 성경인가요? 아니요, 만화책. 그래서 웬만한 책은 다 읽으셨다는 웬만한 책은 다 뉘앙스가 읽고. 지금 예. 은근히. 앨런 머스크가 호도 이제 천재니까 쫙 그 만화책을 많이 읽어갖고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상상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만화로 보는 만화가 상상. 그럼 한 달로 따지면은요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이게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70만 원이요, 이야기. 한 달.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하위 90% 이게 90%한테 하위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러니까요. 이상한데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 와, 절대 다수는 한 달에 70만 원이면요. 네. 최저 생계비를 받고 하루 6시간 파트로 한 것보다도 적게 받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와 90%의 소득 차가
490배다. 우와.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1대 99의 사회가 여기였었네. 맞아요. 네. 근데 이 명단 중에 네. 저 90% 들었는데 제 명단은 안 까졌죠. 이거 가수입니다. 이건 가수. 네. 아니 제가 방금 전에 노래도 부른 거 못 노래도 들었어요? 하세요? 노래 어제도 봉주 오늘도 봉주. 아, 그게 앨범 내셨나요? 그게 이게 기계음을 했고 제가 제 목소리인데 네. 아닌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부른 거예요. 네. 네, 모든 이야기는 회오리처럼 지금 봉도사한테 아까는 읽다 읽을 게 없어서. 이게 너무 아니 그거 앨런 네. 머스크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읽다 읽을 게 없어서 만화책으로 너무 앨런 앨런 머스크가. 머스크가. 죄송합니다. 저는 예. 봉도사님 깔때기인 줄 알았어요. 네, 배우들도 사실 다르지가 네. 않은데요. 배우들도 수입 상위 1%와 또 하위 90%는 정말 다른데요. 먼저 하위 1%는 지난해 올린 연평균 소득이 각각 20억 8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수익의 약 47.3%가 되고요. 하지만 하위 90%는 연평균 소득이 620만 원, 더 심각하죠. 야 가수들보다 가수들은 사실 행사라도 있지만 네. 배우들은 캐스팅이 안 되면 사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정치회담도 네. 가끔씩 해줘야지 정치적 상상력. 정치인들의 상상력이 충분하잖아요. 네.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죠. 그렇죠. 정치인들의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방금 전에 네. 여야가 박터지게 싸웠거든요. 아 들었어요. 아, 난리 네, 근데 났다고. 그러면서도 또 이게 상상력 있는 분들은 여유 있게 싸워요. 아 그래서 비정치회담 그렇게 중요하다. 저희만 평화롭죠. 예. 시작하자마자 깔때기가 잠시 시작이 자, 돼가지고. 하재영 평론가님 예. 첫 번째 뉴스. 뉴스는 뭐냐면 연예인들은 예. 얼마나 벌까? 많이 벌지 않아요? 많이 벌죠. 예, 요즘엔 특히 더 많이 벌게 됐는데 신한류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여기서 허점이 있겠구나. 뭐냐면 우리가 보는 연예인들은 톱스타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벌지 못하는 연예인들 얘기하려고 그러죠. 연예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스타도 있고 스타가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해마다 국정감사하고 이럴 때 되면 예.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민주당 박광원 의원 쪽에서 국세청 자료를 지금 공개를 한 거죠. 어머머머. 2016 연예인 수입 현황. 어머. 예, 그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가요계 같은 경우에 예. 상위 1% 평균 42억 6천. 그리고 10% 평균이 7억 3천. 그런데 하위 90% 예. 평균은 연 평균입니다. 1년 소득 870만 원. 사실 그게 처음엔 너무 창피해서 아. 그걸 이제 극복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연기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옛날에 제가 아는 배우도요. 네. 거긴 조금 나요. 네. PT 하거든요. 아. 근데 또 여성 PT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객이 떨어져요. 여성분이세요? 여자 배우인데 가슴 아프는데 거기도 이제 PT가 뭐 퍼스널 트레이닝 맞아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구나. 예. 그거 고객 잘 만나면 청와대 들어가서 갑자기 행정관도 되고 그러는데 아주. 윤전추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네. 경우가 정말 많은 게요. 네. 사실 우리 모델들은 정말 더 열악합니다. 그래요? 네, 가수, 배우뿐만 아니라 모델들은요, 특히나 설 수 있는 무대가 정말 적고, 이건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이 패션쇼는 정말 한 해에 몇 번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모델들은 사실상 굉장히 몸에 투자해야 되는 돈은 많은데 비해서 벌어드는 수익은 뭐 시즌 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배우를 선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많은 나오니까. 분들 없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요즘에 하여튼 연예인 지망생이 벌써 100만 명이 넘어섰다. 어허.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요즘에 장래희망 1위가 연예인.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 지금- 요즘이 아니라 네.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배우의 90%는 연평균 소득이 620만 원. 예. 한 달에 50만 원씩 벌고 산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라든가 스타에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죠. 심각-